다들 반갑습니다. 벌써 그 제가 1일 포스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강의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제 많이들 뵈 가지고 저는 이제 1대1로도 많이 뵈니까 되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또 오랜만에 지난번 강의 이후에 이렇게 또 다 모인 거는 오랜만인데, 아마 이제 얼굴은 대면으로 만나는 일은 없더라도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의 뭐 블로그 데이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주차에 진행을 했던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주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주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주차에 저희가 달성했던 성과들을 요약을 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웃 수랑 방문자 수랑 블랙키위 순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증가율로 따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블로그 운영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금만 올라도 증가율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증가율을 좀 아니면 증감을 가지고 살펴보면, 크리스탈님이 이웃수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362명.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습관님도 272명. 굉장히 이웃수가 많이 증가를 한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나봄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 계시면 재테크한 작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프란님이나 삼계마미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도의, 그러니까 이유 추가하시는 활동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시진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해볼 수 있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추가하는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5,000명이 넘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활동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증감을 보면은 뭐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증감 꽤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나봄님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편집장 마녀님도, 이 비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수치에 비교했을 때 이번 주에 방문자 수 가장 높은 거를 비교를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증감률을 보면은 많이 증가하신 분들도 있고 증가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1주차 다 보니까 1일 포스팅을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블로그를 잠깐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활동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고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하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주차에서 바로 증가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 대부분 증가하셨죠. 크리스탈님은 이제 화요일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오셨어가지고 이제 증감이 0이 되어 있는 거고, 전주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더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키 기준으로 이제 순위는 이제 감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한계만미님이랑 재테크한 작사님, 편집장관님은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 블랙키위 순위가 그러니까 갑자기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습관님처럼 이렇게 5만 등이었다가 갑자기 2만 등으로 이렇게 확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위가, 이런 현상들은 순위가 낮을 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위가 좀 낮을 때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포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안 잡히다가 이렇게 잡히셨고,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또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키 순위도 이게 뭐 절대적이는 않지만은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치들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을 쓰고는 있으니까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칭 결과들을 쭉 잠깐 누가 나가지셨나? 아니구나. 스카네님이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 코칭 결과를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수익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스카네님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가 안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보셨는데 안 되셨어요. 그게 이제 페이지 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아마 충분히 금방 회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사실 수익화에 대해서 뭐 그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없었는데 일단 그 향후의 발전 방향을 좀 보면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전자책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은 나봄님 같은 경우에는 앱테크로 월 15만 원을 벌었던 그 이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뭐 전자책으로 엄청나게 뭐 열심히 쓰자는 건 아니고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것만 만들어도 전자책을 발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가 있으면은 이벤트나 이런 것도 진행 가능하고 예를 들면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2개월 만에 방문자 4,000명 만들기 그런 것들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해가지고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웃을 예를 들면 내가 30분 동안 투자해가지고 이웃을 2,000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하루 30분 투자해서 뭐 블로그 이웃 2,000명 만들기 그런 거 전자책 쓰는 거 사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해내면은 그걸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책을 이웃을 추가하는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SNS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벤트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은 이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겠다라는 형태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웃도 늘리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모모별님 같은 경우에도 브런치 작가 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브런치 작가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노하우들을 좀 적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면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성과를 일단 만들어낼 것인지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손블리님 이제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이게 수익화를 진행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손블리님의 블로그에 일부 발생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지금 손블리님이 이번 달에 20개 넘는 그 체험단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체험단 글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노출이 돼요. 근데 체험단 글은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그 광고 그 체험단을 하는 글이 광고 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가 분석을 했다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예를 들면 글들이 이거는 광고 글이라는 거를 네이버가 어떤 반복적인 루틴이 적용되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글들을 노출 안 시켜주게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쭉 지속되면은 블로그가 갑자기 광고글이 아닌 글도 광고글도 아닌 글도 노출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체험단을 하실 때도 뭐 여러 가지 거기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은 체험단에서 계속 할 때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 어디 체험단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게 이제 광고 글로 오히려 판단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 없게 하려면 비중을 좀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글이 뭐 내 글 5개 할 때 광고글 하나 정도 쓴다. 이런 자기가 이제 본인의 비중을 좀 초반에는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제가 너무 좁으면 이 키워드 풀이 굉장히 작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프라님이 도서 분야를 하고 계신데 키워드가 너무 적어요. 키워드가 너무 적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브 이제 주제로 뭐 일상글을 조금 추가를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 메인 서브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운영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글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문자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 느시긴 느셨지만 늘어나는 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해 있다라는 의미는 노력을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글을 한 개만 내가 하루에 글을 딱 한 개만 쓸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으면은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 글 한 개를 통해서 내가 계속 어느 정도 순위까지 성장을 시키려면.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라면은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 방문자 수가 늘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이제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발전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과욕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글을 많이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블로그가 진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 추가하는 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5,000명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필터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실 저는 5,000명이 될 때까지는 이제 가려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다음에 5,000명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필터링을 하면서 이제 순도를 높여가는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리면서 해볼까요? 크리스탈님은 이웃 추가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주에 이웃 추가 수가 가장 많으셨는데. 네. 배운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추가를 해보면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거는 역시 경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공감을 누르신 분들에게 땡땡땡님의 블로그를 타고 왔는데 저는 생활 건강을 다루고 있는 블로거이고 그래서 이웃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장 증가율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 리빙이나 푸드나 이런 분들이랑 사실 조금 이웃을 하면 제가 관심 있는 정보도 많이 얻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네이버 메인에 떠 있는 리빙 글이나 푸드 글에 계신 분들에게 신청을 해봤는데 거의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과 이웃 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으시고 대신에 경제 인플루언서 분들은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서로 늘리자라는 공감대도 있고 그분들은 심지어 오실 때 비대수로 달아주실 때 야 어차피 공감 눌러봤자 소용없잖아 우리 서로 광고를 누르자 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인플루언서 검색을 누르고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경제에 상위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오늘 A부터 1, 2, 3, 4 순서대로 가서 1번 분한테 1번 분의 가장 공감수 많으신 분을 열어놓고 계속 클릭하면서 이웃추가 복붙, 이웃추가 복붙, 이웃추가 복붙을 하고 그 다음 날에 2번 분한테 가가지고 2번 분 복붙 하고 그다음 뭐 3번 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웃을 정말 빨리 늘리시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질문 드리고 좀 공유하고 하면서 할게요. 저만 또 이야기하면은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웃 추가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다들 어려워하시는 키워드 분석인데, 키워드 분석은 더 이제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크게 강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이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여러분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강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더 막 이야기 드리고 하는 거는 인원수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일단 많지 않잖아요. 10명 정도니까 많지 않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제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키워드 분석 꼭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만 딱 보면 이분이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글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쓴 건지 딱 이제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아, 이분 키워드 분석 별로 안 하시고 일단 쓰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은 이제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쓴 거구나. 이거는 키워드 분석을 하고 쓴 글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뭐 그 정도, 사실 그게 없으면 글을 안 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아니면은 키워드 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그 예를 들면 키워드를 선택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좋냐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블랙키위에서 이제 대형 키워드 하나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연관 키워드들, 서브 키워드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들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이거에 이거.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을 그냥 내가 있다라는 사실만 사람들이 이 서브 키워드가 같이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목에 넣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브 키워드를 3개 정도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선택을 해서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키워드가 200명이 검색하고 이 키워드도 200명이 검색하고 이 키워드도 200명이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되면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월간 검색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200개짜리 뭐 예를 들면 5개를 모아 가지고 1000명이 되는 그 글을 1000명이 검색하는 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서브 키워드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메인 키워드로는 전혀 노출이 안 될 건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글은 그냥 아예 죽은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노출이 되지 않는데 글을 쓰고 있다.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웃을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문자 수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죠.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서브 키워드들을 모아가지고 블로그 키워드를 분석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진짜 이 키워드 분석은 온라인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내가 갖춰야 되는 타이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줄여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키워드를 분석하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목을 지을 때 제목을 이제 지을 때 동일한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하고 나면은 동일한 키워드를 막 연속해서 넣는 경우들도 자, 이거 질문 한번 하고 와야겠다. 키워드 분석 관련해 가지고 아까 편집장 마녀님이 중간 점검 했잖아요. 블로그 중간 점검을 메타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메모장 띄워주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팅을 누가 남겨주셨네요. 잠깐만요. 네. 스카님 편집장 마녀님이 중간 점검 하시면서 키워드에 대해서 이거 메모장 사진 남겨주신 거 저 보고 사실 저 좀 놀라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서 키워드를 접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 어려우신가요? 거실에 아직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 들릴 수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시간 되면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편집장 마녀님이 키워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짓는 거 거기서 동일한 키워드 3번 이상은 안 들어가고 2번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번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번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2번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3번까지 들어가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목
이 짧다면 카피라이팅을 활용해서 이제 내 글의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네, 쿠어스님. 교수님, 그 동일한 키워드를 3번 이상 넣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블로그 글자 수세기를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블로그 글자 수세기 프로그램, 블로그 글자 수세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절대적이진 않지만 제목이 너무 이 키워드를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분히 평가될 수 있어서 똑같은 단어가 가급적이면 3번까지 들어가는 것은 피하자라는 이야기. 다른 질문인데요. 되게 이제 그 부동산 쪽에 유명한 되게 어떤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의 블로그를 보면은 그 키워드에 이제 동일한 키워드는 아닌데 키워드가 막 한 20개씩 넣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그분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딱 뭐 정확히 이야기 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예를 들면 브랜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이웃분들이 그렇게 써도 애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데 저는 그거는 글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글이 있으면은 클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검색을 했을 때 그 글이 노출되더라도. 왜냐면은 거의 뭔가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걸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도 그분만의 또 운영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야기 드리기가 좀 모호하네요.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 블로그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네. 빠시용님인데 알겠습니다. 그분 많이 들어봤는데. 네, 되게 유명하신. 네. 네. 아니, 빠쇼면 그리고- 너무 파워블로거잖아.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목을 지을 때 이제 키워드들을 넣고 나서도 그 제목이 짧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카피라이팅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키워드로 내가 노출이 되었을 때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방문자 수는 노출수 곱하기 그 클릭률이라고 했잖아요.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이기 때문에 그럼 클릭률을 높이는 활동을 이 제목을 통해 제목에 카피라이팅을 좀 넣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카피라이팅을 넣는 방법도 이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제목을 짓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뭐 하는 N가지 방법 아니면 요즘 유행 중 뭐 최신 정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은 꼭 해야 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줌으로써 사람들이 꼭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라이팅은 가급적이면 뒤쪽에 배치돼야 돼요. 뒤쪽에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쪽에 배치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이건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 구구절절 뭔가를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제목에 키워드가 앞쪽에 나오고 내 제목을 온전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팅 뭐 한 줄, 2줄 정도 아니 뭐 좀 너무 길지 않게 좀 넣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매력도를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독성 문제인데요. 가독성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제 체류 시간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가독성이 좋은 글을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약간 저는 그런 걸 좀 믿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높여준다는 게 글을 내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자기가 쓰는 글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모우별님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쓰시잖아요. 에세이를 쓰는데 막 중간에 막 사진들이 막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 글을 끝까지 뭔가 읽지 못하고 달락달락 끊기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에세이가 가져야 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의만 계속 쭉 나오면은 글을 쭉 읽고 나면은 내가 뭐 읽었지?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아, 나 지금 뭐 읽은 거지? 이런 느낌이 되니까 중간에 뭐 좀 짧은 글을 넣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하나 정도 들어가고 하면은 호흡을 하는 거죠. 이제 글을 읽으면서도 한번 쭉 읽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꼭 높여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그 사례에도 이제 봤는데 뭐 편집장관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에 그 테두리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런 테두리 하나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글과 이런 거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이 테두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그 좀 혼선을 준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또 하얀색 여백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시선이 다 분산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두리 하나 넣어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서 특히 하얀색의 배경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말씀드렸고 불가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이고 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독성, 그러니까 글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글 이제 통상은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본질이 달라지면은 예쁘게 꾸미는 거를 또 메인으로 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게 만들어서 글을 충분히 소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음영도 어떤 건 음영도 넣고 어떤 거는 막 밑줄도 긋게 하고 어떤 거는 색깔은 이거는 이 색깔 저거는 저 색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화려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딱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적화된 시간을 조금씩 이제 저는 줄여나가야 되니까 글 쓰는 시간을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는 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목을 짓는 이거 중복이 됐네요. 네, 이건 중복이 됩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키워드를 본문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내가 본문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거 다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드리긴 했던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네요. 키워드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 글자 수세기 프로그램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어라고 했으면 이 키워드가 그대로 본문에 뭐 3번에서 5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키워드 이 묶음 그대로.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노출시키려고 제목에 넣어놨는데 그럼 그 키워드들도 다 5번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메인 키워드는 반드시 이제 내가 이 키워드가 5번 들어갔는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태고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블로그 글자 쓰기 프로그램 5번 들어갔나? 예를 들면 체크를 해요. 5번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키워드들은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키워드들은 어쨌든 내가 제목에 넣었으면 본문에 포함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글자 수색이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꼭 그거는 하나의 묶음은 아니더라도 이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시나요? 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블로그 글자 수색이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 설치 방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설치 방법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거는 다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그냥 이 설치라는 키워드가 그냥 2번에서 3번 정도 내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만 적어주면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 키워드들도 다 내가 똑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메인 키워드에 플러스 되는 거라면은 같이 적어주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그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메인 키워드니까 5번 정도 넣고 서브 키워드가 2번에서 3번 정도 넣으면은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키워드는
300자당 1회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글자 수를 당연히 그 지난번에 제가 공유를 한번 드렸는데 앤서포터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글자 수를 제가 체킹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퇴고를 하면서 이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글자 수는 나 1000자밖에 안 썼는데 이 키워드가 예를 들면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글자당 키워드가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좀 과도하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런 식이면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블로그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그 글자 수 프로그램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블로그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은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식의 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너무 많이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인용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밑줄 긋는 이런 인용구를 쓰면서 소제목 같은 걸 쓰잖아요. 소제목을.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소제목 같은 걸 쓸 때는 키워드를 안 넣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로그 글자 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설치 방법은 그냥 이렇게만 넣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블로그 글자 스태기 프로그램 설치 방법은 이렇게도 넣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제목에는 오히려 그 예를 들면 질문을 넣는다던가 그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은 근데 키워드를 5번 넣었는지 체크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5번 정도가 3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넣고 싶은데 근데 도저히 넣을 데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도저히 아무리 글을 읽어도 이 키워드를 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소제목을 활용해 가지고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드가 본문에 적절히 들어가 있는지를 체킹을 해야 된다. 태고를 하면서 과도할 경우 어부징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앤서포터를 활용하자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것도 편집장 마녀님이 그 중간 점검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긴 했어요. 손부리님 나가신다고 나가셨네요. 네. 이게 키워드마다 어떤 키워드는 글을 쓰다 보면 당연히 많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좀 키워드가 짧은 키워드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마다 또 이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키워드 어떤 A 키워드로 어떤 블로거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앤서포터로 들어가면은 글자 수도 분석을 해주는데 키워드 사용한 개수도 분석을 해주잖아요. 한번 화면 보면서 해볼까요? 예를 들면 해볼까요? 종합세금세 이거 인플루언서 키워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뷰 탭이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종합소득세 키워드를 몇 번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한계가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그 붙여 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이 개수를 몇 번 정도 썼는지를 그러니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이 이 키워드를 몇 번을 사용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체킹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10번 썼네. 이 사람은 몇 번 썼지?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15번 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29번 썼네. 이 사람 엄청 많이 썼네. 이 종합소득세라는 키워드 자체는 그러면은 많이 써도 어느 정도 크게 관계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요렇게도 체킹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그 키워드 이렇게 태고 하실 때 키워드 체크하시나요? 하세요? 크리스탈님? 하고 계신다고? 네,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효능 부작용을 쓰니까 예를 네. 들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커피의 효능이다. 그럼 커피의 효능 1, 커피의 효능 2, 커피의 효능 3, 커피의 효능 4, 커피의 효능 5, 커피 부작용 1, 커피 부작용 2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인용부에서 이미 다 써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효능 1, 효능 2, 효능 3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쓰고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근데 저는 그걸 네. 셌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네. 노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사소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완벽을 추구하자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탈님은 근데 노출되잖아요. 예를 들면 글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C랭크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써도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도 사실상 이게 지배적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상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완벽을 기하자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당연히 글과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습관님이 이미지를 입력하실 때 네이버 DB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이버 DB. 네이버 DB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이버 DB 쓰면 어뷰징이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어뷰징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뷰징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네이버에서 DB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진을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상위 노출에 막 감점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안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C랭크의 한 요소에도 DB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이버 DB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DB를 활용하면은 C랭크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DB들을 활용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어뷰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어뷰징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복 사진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좀 줄이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사진 속에 텍스트를 하나 정도 넣어주는 활동을 해줌으로써 이 유사도를 낮추는 활동을 해서 이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습관이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진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 여기다 이제 텍스트 하나 정도를 뭐뭐뭐뭐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이 이미지가 원래 그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랑은 예를 들면 유사도가 100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뭐 80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어뷰징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근데 이미지에 텍스트 넣을 때는 텍스트도 분석을 합니다. 네이버가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도 모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텍스트 사용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 전혀 관계없는 막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사용할 때는 유의를 해야 된다. 저작권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출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출처 넣는 거는 사실 크리스탈님이 출처를 엄청나게 잘 넣어주고 계시고 글 마지막에도 이제 참고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고 계신데 그런 것도 하나의 내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경제 용어 공부할 때는 뉴스를 캡처했을 때 뉴스 제목을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넣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좀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밑에 출처 정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충분하고 하다면은 저작권 애매하면 출처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DB 쓰면 또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넣어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가 높은 글에 링크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걸 몇 번 계속 강조드렸죠. 예를 들면은 코스트님 같은 경우는 엔화 투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글에는 그 전에 엔화 투자했던 결과를 또 넣어주면 이게 또 같이 연관성 있는 글로 판단돼가지고 좀 더 노출하는데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는 것은 피하자라는 거는 그거는 크리스탈님 글에 식품 안전 그게 이제 거의 맨날 글 하단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승전
기승전 링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링크가 맨날 똑같은 링크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링크가 들어가면 이 링크를 홍보하기 위한 글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광고성 글처럼 또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글들이 노출을 안 시켜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링크를 내가 예를 들면 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상품에 대한 글을 하나 써놓고 그 내 글로 다시 링크를 가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게 표현이 있었는데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막 그 쿠팡 파트너스 하고 할 때도 리스크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중 링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다른 걸로 네이버 글로 이탈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넘어가게 하는 이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모벨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왜냐면 브런치로 계속 이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브런치에 대한 소개를 내 네이버에다가 넣어놓고 그 링크로 연결시키고 거기서 브런치로 이탈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출이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모바일로 글을 읽을 때 맨 글 하단에 보면은 글 쭉 읽고 글 하단에 이렇게 뭐 추천하는 글들을 이렇게 막 띄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글들을 뭐 키워드도 중요하겠지만 해시태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 관련된 글을 띄워줄 때 동일한 해시태그가 있는 글을 띄워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가급적이면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뭐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 해시태그에는 가급적이면 다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근데 해시태그까지 막 잘 넣고 싶어가지고 막 해시태그도 막 키워드 분석해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키워드를 A, B, C, D 이렇게 넣었으면은 각각은 다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각각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A, B 이렇게 A랑 B를 묶어서 또 A랑 C를 묶어서 A랑 D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뭐 신청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묶어서도 같이 넣어주는 게 해시태그를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떤 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삼계마미 님이 이제 해시태그에 이제 삼계마미, 삼계동거 이런 것만 이제 이런 걸 넣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글과 관련 있는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타인데, 이 블로그 메타태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메타태그라는 게 뭐냐면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메타태그를 활용해 가지고 내 블로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해 놓으면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분석할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메타태그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블로그 이름, 그러니까 블로그명이죠. 블로그명. 검색을 할 때 보면은 내 아이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 블로그명을 어떻게 작성을 해주느냐. 이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나 메인 카테고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면 키워드들이 들어가면은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좀 안 맞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 프로필 영역에 이제 자기소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크리스탈님이 프로필에 다 많이 넣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그 프로필에 같이 넣어주시면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약간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약간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실제 약사분이 예를 들면은 생활건강 블로그를 운영하면 더 뭔가 네이버에서 좀 더 뭔가 가중치를 주는 것 같고 의학 분야면 의사분이 의학 분야를 운영하면 더 좋은 그 결과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최적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자라는 관점이니까 이런 메타 태그들 그리고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죠. 카테고리 이름도 이름조차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용어, 경제, 세금, 부동산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 경제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글을 쓰는 블로그라는 거 좀 정체성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 그 블로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블로그 이름이랑 자기 소개를 수정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랭커들의 글 쓰는 방법을 체크하라는 것은 이웃을 추가해 놓으시고 색을 알람을 해놓자라는 의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분들의 색을 알람을 다 꺼놓거든요. 다 꺼놓고 대부분 꺼놓고 제가 그 정보를 넣고 싶은 사람들의 글만 띄워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의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의 이웃색은 꺼놓지 않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거나 저희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다 켜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누르고 관심 있는 글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봄으로써 이제 트렌드를 읽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내가 소식도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블로그 노출 빨리 시키려고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먼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웃을 저는 인플루언서이신 분들 순위 20위까지 추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그 인플루언서 순위를 보는 건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일 편하니까 그분들의 블로그를 추가해 놓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글이 노출되고 있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수정을 해보는 거는 이건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수정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수정을 해도 어차피 죽은 글을 수정하자라는 거지 노출되고 있는 글을 수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상위 노출이 되고 방문자 수가 들어오고 있는 글인데 그 글은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정을 하면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노출되고 있는 글을 수정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죽은 글은 내려갈 이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고 있으면은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발행한 글을 어떻게 노출시키려고 집착을 하면은 수정을 계속하게 되니까 수정을 또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키워드가 막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옛날에 썼던 글을 키워드 수정만 해가지고 발행을 해버려요. 그럼 C랭크가 엄청 높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상위 노출이 계속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수정이 너무 엄청 자주 발생하는 글은 이제 좋은 글이라고 평가를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정이 그 블로그를 또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여러 차원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전 2번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노출 안 되고 있으면은 3번 내지 2번 정도는 노출되지 않고 있는 글은 꼭 수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나의 일상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가 오늘은 저 뭐 밥 먹으러 갔고 여기 밥 먹으러 갔고 저기 밥 먹으러 갔고 이렇게 일상 그 블로그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 머릿속에 딱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쓴 글을 계속은 안 읽어도 또 내가 진지한 글을 쓰면은 또 들어와서 읽어봅니다. 왜냐면은 얘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였는데 지금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렇게 가면서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쓴 글을 또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속적인 메타인지 하는 것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편집장 마녀님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블로그에 대한 분석을 내가 계속 스스로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운영 초기에 저도 주 1회 그 분석하는 글을 매주 올렸었어요. 매주 월요일은 내 블로그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는 날이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순위가 얼마나 상승했고요. 뭐 어떤 키워드에 어떻게 노출됐고 평균 체류 시간은 어떻고요. 몇 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매주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주는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또 체킹을 해보고요. 오늘은 왜 올랐지? 오늘은 왜 떨어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블로그에 내 메타인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방문자가 조금 오르고 있구나. 이건 이제 월간 분석도 한번 해보고 또 주간 분석이랑 월간 분석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아마 편집장 마녀님이 아까 그런 글을 올려주셨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른 일상 글을 올리는 것보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글도 많이 읽고 공감도 많이 눌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맨날 올리면 이제 관심이 떨어지니까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글을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부 유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건 시간 가용하면 한다는 건데 이게 아까도 그 편집장마님 카페 활동 같은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카페 활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카페 순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가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내 글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상위 노출도 되고 내 글로 다시 또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카카오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건 인플루언서에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되면은 톡톡으로 마펜 해달라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화면 봐볼까요? 이게 좀 진짜 재밌는데 이게 인플루언서에 가면 이렇게 톡톡이 생겨가지고 톡톡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마펜 해달라고 요청이 이렇게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글 링크 줘가지고 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힐링 약사님이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인플루언서 되신 분이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팬 늘리는 방법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분들이 인플루언서 마펜이 오면 다 초보일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 초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 글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팬 늘리는 방법을. 마펜 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몰랐는데 이거를 제가 이 글을 오늘 통계를 봐봤거든요. 통계를 봐봤는데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62명이 조회수였는데 톡톡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으로 이분들이 제 블로그로 다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새로운 하나의 뭔가 외부 유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블로그로 연계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만들기 하는 거 그런 보는데 대부분 다 블로그로 유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안을 다운받고 하는 거를 밑에 링크를 달아가지고 블로그로 유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검색은 당연히 하나도 되지 않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가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외부 유입으로 이제 블로그 자체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드포트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잠시만요.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나요, 지금? 아닌가? 방금 꺼진 건가요? 아니면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안 됐었습니다. 보여주신다고 하면 때부터 안 됐어요. 보여준다고 할 때부터. 방금 꺼졌어요. 그쵸. 저 깜짝 놀랐네. 또 저 혼자 허공에 대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네이버 톡톡으로 이렇게 유입이 가장 많이 잡혀가지고 오늘 좀 놀랐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그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코칭, 이거 좀 더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개별적으로도 1대1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글 쓰는 시간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계속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글 하나 쓰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는 하겠죠. 왜냐면 글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해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줄여나가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제가 1일 4포스팅을 하고 있으면서 글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렇게 짧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딱 정해놨어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4개의 글을 쓸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침에는 뉴스 스크랩을 전날에 자기 전에 해놓고 5개의 경제 용어를 뽑아놓고요. 그다음에 그거 쓸 때도 대부분 지식백과의 그 용어들이니까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거의 용어의 정의를 가져와가지고 편하게 좀 쓰고요. 그다음 뉴스 기사는 이런 뉴스 기사다라고 해서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딱 엄청 사소한 것까지 그 루틴들이 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연말정산 관련된 책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뭐 우리사주 조합에 대해 썼으니까 내일은 장기 투자 뭐 집합증권에 대한 그거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하다 보면 키워드가 생각나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고갈됐어요. 내일은 뭘 써야 될지 이제 새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4번째는 그동안 내가 예전에 상위 노출이 됐었던 키워드들 중에서 지금은 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글을 다시 그 컨트롤 CV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순서만 좀 조정하고 이렇게 재조정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플 키첼에서 1등을 먹자. 이거거든요. 이 전략으로 해야 내가 하루에 4개를 쓰고 있거든요. 제 방문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사실 4번째 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예전에 노출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됐던 거를 또 쓰면은 다시 상위 노출이 될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전에도 이렇게 되면은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최소화해가지고 줄인 거고 이거는 모모별님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모모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글을 쓰시고 계신데 하나는 브런치 에세이 쓰시고요. 하나는 또 뭐 시를 쓰시고요. 하나는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정보성 글 쓰신다고 해요. 정보성 글도 이제 조금 추가해 쓰시고요. 이건 내가 딱 뭐를 써야 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글을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등 해가지고 방법을 이제 진짜 나만의 그 루틴이나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글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계속 그 생각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지금 제가 이제 1시간이 또 벌써 지나긴 했는데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그 궁금하거나 해소 안 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모모별님. 저 블로그 제목 지을 때요, 주제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책 리뷰를 하면, 책 리뷰 이렇게 하고, 무슨 책, 그렇게 또 책 리뷰, 그럼 책 리뷰, 이게 혹시 어뷰징 같은 게 될까요? 그게 계속 만약 반복되면? 근데 저도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경제 용어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네. 리스크는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드리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제목을 계속 쓰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은, 예를 들면 책 리뷰라는 키워드를 내가 예를 들면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키워드로 글을 다시 써도 예를 들면은 새로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될 건데, 오늘도 책 리뷰 키워드 쓰고 내일도 책 리뷰 키워드 쓰고 그 다음날도 책 리뷰 키워드 쓰면은 결국엔 내가 글을 하나밖에 안 쓰는 건데 똑같은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근데 내가 이 주제 분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이거에 저는 그러니까 그 경제 용어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관점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나는 그걸로 사실 제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모별님도 예를 들면 책 리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웃을 내가 뭔가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브랜딩 하겠다라는 관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단순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히 그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쓰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는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이제 제가 또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게 계속 이제 뭔가를 인풋을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간회의 할 때도 보면 사실 아웃풋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과제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글쓰기 전에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체크하자.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로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트에다가 이거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고요.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보고요.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체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를 내가 이거를 한 바퀴 돌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수정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왜냐면 이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제 또 쓰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키워드를 내가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이거 글을 쓰면은 이 키워드를 공개하는 느낌이 또 들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게 예를 들면 나의 무기인데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을 계속 돌려보고 리뷰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내가 이제 진짜 내 블로그가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면 이게 내가 목적한 거를 정확히 이루었는지를 체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꼭 이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제가 권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일 포스팅 챌린지 목표 정하고 매일 되새기기인데, 이것도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넣어놨어요. 목표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중에는 글 4개 쓴다. 주말에는 2포스팅 한다. 이게 최소다. 내가 일일 포스팅을 30일 동안 하는데 내가 결정한 최소 목표.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난 1방문자 1만 명을 돌파시킬 거고, 블랙키위 기준으로 4,000등 이내까지 들어가 보겠다라는 게 지금 제 목표고요. 인플루언서는 지금 21등인데 18등까지 올려보겠다. 이게 지금 제가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설정한 목표거든요. 사실 이걸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좀 한 부분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번 30일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이걸 하냐면은, 이 무의식에 이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 무의식에 나의 목표가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네, 습관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고, 왜냐면 이게 내가 이 시트를 입력할 때마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이거를 꼭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아, 나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동기도 더 부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제 사항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 3기 할 때 능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 편집장 마녀님이 쓰신 글인가 습관님이 쓰신 글인가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뭔가 습관이 되려면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나? 그 문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능구라는 말과도 그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능구가 이제 뭐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뭔가를 지속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질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내가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한 달, 아니,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로그에 글을 하루에 글 한 개를 쓰는, 한 개 이상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본질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능구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용어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1주차 주간회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 아니면은 편안하게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편집장 관장님은 지금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이야기 한번 해주기로 하셨던 키워드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도움이 되실까?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좀 작게 들리긴 하는데 들리긴 들립니다. 아, 스피커 기능이 안 좋은가?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들리기는 들려요. 들리긴 들려요. 네.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 정도로 하셔도 그 제가 아웃풋을 좀 크게 하면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저희 스피커 소리 켰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나? 화면 공유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활성화 좀 해주세요. 이게 권한을 드려야 돼가지고. 네. 오늘 또 크리스탈님에 이은 제 2차 명강의가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단은 아니야. 아니 갑자기 화면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알았어. 화면. 그냥 별거는 없고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노트에다가 썼어요. 네. 수작업으로 썼는데 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가 도메세드님이 메모장에다 쓰는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다음부터 이제 메모장에 쓰기 시작했는데 뭐 별거 없어. 이게 거의 이제 맨 처음에 썼던 건데 막 다 썼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막 다 썼어. 뭐를 쓰고 뭘 안 써야 될지를 몰라서 다 쓰다가 이제 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해도 다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거 자기만의 세계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쓴 거 중에 엔서포터 그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네. 하냐면 이제 블랙키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뭔가 제목이 나왔어.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검색을 해요.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있으니까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밑에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안 뜨는데 어떤 거를 해야 뜰까? 블랙키위를 추가해볼까?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뜨잖아요. 블랙키위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지?
형들이 블로거들 이거 있죠. 영향력 순위. 네. 영향력 순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여기에서 저는 활용을 해요. 엔서부터 글을 보면은 이렇게 개설일, 아, 일수, 그리고 일평균 방문자를 보고 약간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사람 글은 내가 제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저는 여기서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높은 검색량의 키워드더라고요. 뷰탭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인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블럭. 스마트 블럭.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공략을 했거든요. 음, 세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네. 첨성대로 유입이 엄청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유입이 돼서 저는 여기를 노렸어요. 이것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왠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은평구 진관사로 다시 검색을 해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 순위를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5년 전에 개설한 블로그는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약간 노메세드님이 써준 그거를 보고 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썼는데 일평균 방문자가 내 이웃보다 좀 적다. 네.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이제 썼더니 다행히 그 공략이 먹혀들어서 여기 왜 안 나오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딱 순위가 먹혔어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기록에 힘이 된 거죠. 그때 한번 맛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밑에다 결과값도 다 적어놔요. 나중에. 그날 결과값을 적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날은 반영이 안 되다가 다음날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노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글이.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저는 엔서포터를 글자 수 세기도 활용을 하지만 블로그 영향력 같은 거 여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법이네요. 역시. 무료 활용하기.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느끼긴 했었던 건데, 지난번에도 크리스탈님도 방문자 수가 폭발했던 게 사실 스마트 블럭의 혜택을 엄청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 운영한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히려 스마트 블럭을 잘 분석해가지고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럼 전 지금 또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블로그 초보가 스마트 블럭 활용해서 방문자 폭발시키기. 이게 지금 또 생각난 거예요, 지금. 이거 전자책 하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지금 크리스탈님도 사례가 되고, 편집장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직접 쓰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 블럭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시네요. 역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스마트 블로그 파괴해가지고 초보 블로거가 그 방문자 수를 끌어올 수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리스탈님이 진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막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막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막 글 또 새로 발행하시고 막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진짜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스마트 블럭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더 연구하신 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지성의 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10시 45분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주간 회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주중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쿠어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주시는 일이 나왔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어서님. 네.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끝났을 때 엄청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았던 일이 포모별님의 순위가 오른 게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셨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도 1일 포스팅 꾸준히 했는데도 순위가 안 올라가지고 아니, 막 그 개인이 스트레스 받았다기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5명의 평균 막 그런 얘기 하셔서 네, 내가 빨리 평균을 높여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도 엄청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감사합니다. 7만 등까지 팍 올라가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또 아무튼 오늘 시간 내셨으니까 안녕히들 주무시고 다음 주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